안녕하세요. 영마음 요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잘 살고 계신가요? 행복하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살고 계신가요? 불행하다 느끼며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만약 오늘 코로나가 정식된다면 이전의 삶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준비한 책은 코로나 사피엔스입니다. 최재천, 장하준, 최재붕, 홍기빈, 김누리, 김경일, 정관용 지음, 인플루엔셜 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6분의 석학분들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쉽게 읽히는 책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인류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하루하루 다르게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팬데믹 주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유행한 바이러스를 보자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까지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했을 때 또 어떠한 신종 바이러스가 몇 년 주기가 아닌 1년 단위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은 인류입니다. 인류가 자연을 침범한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흔히 박쥐를 바이러스의 온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박쥐가 인간에게 바로 전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박쥐에서 어떤 동물로 그 동물들이 사람과 접촉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전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날씨가 따뜻해짐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를 가진 동물 혹은 곤충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열대 기후가 아열대나 온대 기후의 지역까지 확대됨으로써 이로 인해 바이러스도 넓게 퍼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까요? 화학 백신은 효과가 있지만 이미 팬데믹이 이루어지고 약품 개발을 하고 항상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그 사이에 또 전파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입니다. 행동 백신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서로서로 질병이 옮길 수 없게 거리를 두는 것이죠. 또 하나는 생태 백신. 인간이 근본적으로 삶의 자세를 성찰하고 자연과 공존하고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동참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스마트폰 사피엔스, 즉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쓰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제는 서로 만나면 감염 위험이 높으니 거리를 두고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물건도 사고 영화도 보고 금융, 은행, 주식 투자까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언택트라는 방법으로 인간의 DNA가 생존율이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0대 디지털 벤처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절반 이상이 불법입니다. 우버, 에어비앤비 외에도 원격 진료 등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일자리에 위협이 되면 일단 규제 대상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규제만 지키기에는 세계 문명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릅니다. 이번에 코로나는 규제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가 이미 현실로 와버린 것이죠. 법에 의한 규제도 바뀌어야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반찬가게 사장님이 디지털 스토어를 차리는 법을 몰라 준비를 못한다면 또 다시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몇 달씩 매출이 하나도 없는 시간을 감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SNS 마케팅, 배달 서비스까지 함께 했다면 위기가 기회로 되고 실제로 큰 호황을 누리기도 했죠. 이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60대 이상 분들은 디지털 문명에 익숙하지도 않고 어려워합니다. 현대 인류 100년 역사에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역시 보호하고 지키는데 익숙한 세대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엄청난 도전으로 이루어진 분들입니다. 단지 마음의 문을 닫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려니 자존심도 상하고 배운다고 잘 쓸 수도 없고 자꾸 물어봐야 하니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떻게 안전하게 위기를 넘길 수 있는지 답이 나왔습니다. 어른들이 나서서 바꿔야 합니다. 40억 이상의 인류가 동참하는 문명이라면 고집을 버리고 새로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어른들의 마음의 표준을 바꾼다면, 또 내 마음의 표준을 바꾼다면 우리나라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보다는 공존의 힘이 더 강합니다. 지난 수만 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남을 이기려는 능력을 가진 자보다 공존하고 포용하면서 윈윈하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나 문화가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불안을 가지고 왔지요. 하지만 우리는 생존 본능에 의해 반사적 행동 분노로 표출되기도 한답니다. 그걸 이성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처럼 반응하지만 조금 더 이타적으로 행동해야 나의 이기심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불안이지 분노가 아닙니다. 불안은 불확실할 때 느끼는 감정이지요. 사실, 즉 팩트를 알고 나면 불안감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한다면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죠. 앞으로의 경쟁력은 적정한 행복입니다.
무한 욕망 추구가 자본주의의 근간인 한 앞으로 이런 팬데믹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무작정 자연 파괴를 하게 되고 또 악순환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집단적인 원트가 아닌 개개인의 소박한 라이크가 실천될 때 우리 모두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번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책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